입시를 묻다. 피기맘. 그다음에 수능 수준에 따라 공부를 좀 달리해야 된다. 이 얘기도 좀 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최상위권 1학년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왔던 친구들은 수학의 변별력이 없어요. 너무 없어. 그러니까 국어랑 탐구 위주로 2학년 때도 공부해야 된다. 너무 수능만 하지 말고 수학만 하지 말고 아까 그 기사 중에 그거는 범용일 땐 맞아요. 우리란 개념에서 맞아. 3등급한테도 맞아. 근데 1등급한테는 국어랑 과학이 더 급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이야. 2, 3등급. 이 친구들은 수학, 국어, 과학의 균형이 중요해. 이과는. 문과는 수학 위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과가 수학에서 올해 너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좀 다른 거고요. 중위권. 4, 5등급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 위주로 학습 문제를 늘리는 거 맞아요. 학습 양을 늘리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너무 널브러뜨려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기출 문제만 확실히 봐라. 잡다한 문제 하지 말고 집중해라.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기사는 요 중위권 학생들한테 맞는 기사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왜 상위권 수학 변별력이 없는지, 이건 이제 고3들은 다 알 텐데, 우리 1학년들 잘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면은 제가 뭘 분석해 봤냐면 2017학년도부터 올해까지 수학 만점자가 몇 명인지를 추적을 해봤어요. 그 이과입니다. 이과. 어차피 올해 상위권이 다 이과였기 때문에 이과를 해보면 2017학년도에는 만점자가 133명 나왔어요. 2018학년도에는 165명, 2019에는 655명, 2020에는 893명, 작년에 971명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수학이 그렇게 어렵다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올해는 2,902명으로 늘었습니다. 3배 가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우리 이거 보시면서 1학년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올해는 통합이 돼서 많아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표준 점수 147명이 나온 만점자는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한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2,702명은 몽땅 이과입니다. 몽땅 이과.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틀린 애가 몇 명인지를 봤어요. 그것도 2017에는 3,500명, 18에는 2,752명, 19에 3,500, 20에 3,200, 21에는 3,065야.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해마다 다 맞은 애는 조금씩 늘었지만 이 96점짜리는 거의 3점대를 유지했어요. 요 2018년 한 해만 빼고. 근데 올해 한 개 틀린 애가 6,400명으로 늘었습니다. 6,350명. 근데 그러면 또 문과가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 근데 이 중에 문과는 많으면 200에서 250, 300명을 절대 넘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6,200명 정도가 다 맞은 거니까, 아니, 한 개 틀린 거니까, 이과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한 개 틀린 애도 2배가 된 겁니다. 다 맞은 애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한 개 틀린 애가 2배 정도 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은 상위권한테는 무지하게 쉽고, 문과 학생이나 이과에서도 좀 하위권 학생한테는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수능 수학이 왜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냐. 한국 경제랑 비슷하죠. 이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건 여기 수포자 1, 2라고 했는데 혹시 수포자 1이 뭐일 것 같으세요? 수포자 1은 60% 정도, 수포자 2는 50% 정도다 그랬어요. 오리지널 수포자. 처음부터 이제 수학을 아예 그냥 아니에요? 저 1번 위에 있는 수포자 1은 수학 포기자입니다. 수학 포기자. 그러니까 얘들 이제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수포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분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5% 학생이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2 돼서 이제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20%에서 30%가 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1 되면은 한 50% 정도가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상태인데 수원 넘어가고 수투 넘어가서 미적이 나오는 순간 막 삼각함수 미적분을 거치면서 수포자가 6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3학년 때 수능 보려고 하는 순간에는 70%까지 늡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수학 포기자가 60% 정도 된, 60%에서 70% 정도 되는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투, 미적이죠, 미적. 부터는 거의 공부 의욕을 상실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때도 그랬지 않았나요? 저희 때만 해도 수포자가 꽤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한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더 늘은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평가원 교수, 출제 교수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이유가 있죠. 그 수포자들을 포함해서 평균이 얼추 60점이 나오도록 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아무리 쉽게 내도 개념 자체부터 포기한 애들, 미분이 뭔지부터 포기한 애들은 미분 문제를 아무리 쉽게 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투에서 11문제를 내야 되거든. 그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이런 상태.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죠. 심한 거죠. 예. 너무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수능 범위를 저학년으로 내려야 된다고. 좀 더 덜 포기한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그 범위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수능 그 과목 자체를. 네. 그다음에 저기 밑에 있는 수포자 2는 뭘까요? 저거는 수능 포기자예요. 수능 포기자. 수능 포기자. 수학이 아니고 수능 전체 포기. 예.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지만 예. 내가 수시로는 부산대를 갈 수 있는데 정시로는 수원대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아. 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데 못 갈 것 같아. 예.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해도 정시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수능 공부할 이유가 없어지잖아. 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내신이랑 학종 준비에 몰빵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친구들은 수학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도 솔직히 의욕이 없어. 그래서 수시로 대학 가는 것이 이미 확정된 친구들부터 수능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5등급 이하 점수는 솔직히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은 매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수학에서 상위권은 매우 쉽고 중하위권부터 너무 생소한 거야. 이런 단어를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니까 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과 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지는 거고 문과 중하위권 또는 이과 하위권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내가 왜 수학을 봐야 되는지 자괴감이 있는 상태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이 평가원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부터 9등급이 정규 분포를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평균을 어떻게든 60점, 50점 후반대 60점에 맞추려고 계속 문제를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다. 네. 어렵겠네요,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은 원투로 구분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 현실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수능 공부 범위를 기출 위주로 좁혀서 해라. 저기 2학년 돼가지고 선행하거나 공부할 때 보면요. 너무 오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너무 사설 문제집이나 교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죠. 저는 이거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2들은 수학 공부를 하면 할 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학교 내신 문제 푸는 거랑 수능 문제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자기 학교 내신 기출. 근데 이미 교육과정 바뀌고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치 기출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 이외에는 저는 손도 안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내신을 넘어서 수능까지 공부할 친구도 역시 수능 기출 빼고는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수능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 중에도 보면 수능 범위를 벗어나거나 수능보다 너무 어렵게 꼬아서 나오는 게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원들 다니다 보면 학원 강사들이 주는 문제들 보면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쓸데없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그 유혹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면요. 전 과학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타임교육에서 저희 입시연구소에서 뭘 조사를 해봤냐면, 올해 수능부터 그거 아시죠? 올해 수능부터 EBS 연계율이 50%로 떨어졌어요. 작년까지는 70%였거든요. 과학도요? 과학도 떨어졌어요. 전 과목이 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심스럽게 뭘 조사해 봤냐 하면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에서 이번 수능이 얼마나 일치됐냐를 찾아봤더니 물리 1의 경우는 거의 17문제가 6월, 9월 모의고사 유형하고 거의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단원 자체는 물리가 3단원밖에 없어요. 3단원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소단원으로 나눠봤자 9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 단원이 일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수학처럼 범위가 그렇게 넓은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문제 유형까지도 거의 일치한 게 17개 정도죠. 네. 그러니까 제발 사자들 사설 내지는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네. 평가원, 기출문제 이런 데 의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화학도 17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이 이제 수능을 선행하거나 내신을 공부할 때 그 이상한 문제집이나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지 말고 내신은 학교 기출 위주로 네. 그다음에 수능 공부도 6월 3학년 엉아들이 봤던 6평, 9평이나 네. 실제 수능들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해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고 유형이 어떤지를 좀 익히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명과학도 17, 지구과학도 15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과학이 어려웠다라든가 과도하게 문제가 됐다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문제된 과목이 최고가 국어잖아요. 네. 국어는 너무나 애들이 다 헤맸는데 이유가 뭐냐면 국어는 6월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유형이 일치한 게 30%밖에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9월이 너무 쉬웠어요. 9월이 너무 쉽다 보니까 그 유형은 갖다 쓰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아들 3학년이나 재수생 형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어가 완전히 올해 최악의 난이도를 이제 형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저 1학년 마친 친구들은 제발 우리라고 하는 범용의 개념의 틀에 너무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올해 고3 된 것처럼 실제로는 입시 결과도 반드시 분석해봐야 되는 과정에 있더라도 결과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내비를 운전할 때도 남은 시간 몇 분 남았고 거리가 얼마 남았는지를 보면서 운전을 해야지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좀 늦을 것 같으면 나 10분 늦을 것 같아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것만 달려보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기사가 되게 좋은 기사인데 누구한테만 좋다? 중위권한테만 좋은 기사였다. 그러네요. 특히 뭐 중상위권이나 상위권 친구들은 자기에게 맞게 그걸 해석해보는 거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의외로 비강남권 지역에서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 정시 인원 는 것도 알고 정시 중요하지. 근데 되겠어 우리 애가 강남 애들 저 짱짱한데 이런 어떤 지뢰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것도 숫자 문제입니다. 강남 고3이 다 해봐야 5천 명밖에 안 돼요. 서초가 4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쫄고 있는 그 명문 자사고들 있잖아요. 네. 뭐 외대부고 상상고 다 합쳐봐야 몇 명 안 됩니다. 전교생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이제 자기 해당하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걔네들 수시로 많이 가잖아요. 빠진다니까. 그리고 일단 영재고, 과고, 외고 애들이 정시에는 별로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대부분 가니까. 재수생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요즘 재수생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이 대성학원, 뭐 시대인재 이런 데인데 거기 수용 인원이 1000명 수준이에요. 뭐 우리는 근데 1등급이 2만 명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너무 쫄 거 없다.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구체적 숫자로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회분으로 해가지고 곱씹어가지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